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곳곳에서는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 장독대에도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제 뒤로 보이는 야산의 나뭇가지에도 온통 눈꽃이 피었습니다. 인근 마을 회관에는 폭설과 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눈이 쌓였더만. 마당은 좀 찔고 대문 밖에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도로에 실었지. 밖에 나온 게 눈 왔더라고. 눈이 오래 온 것은 처음이고요. 작년 시간에 왔어도 쪼까 오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곳곳에는 최대 8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낮 12시 10분쯤 해남군 화원면에서는 1톤 화물차가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에는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눈은 오는 9일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5에서 15cm의 적설량을 보이겠고 많은 곳은 2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8일 밤부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고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선 8기들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며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여부와 방식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고 공전하던 통합 논의는 민선 8기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때도 김용록 지사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시장은 다음 재선에서 떨어져 불고 강기정 시장이 되고 김용록 지사가 저쪽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었지. 민선 8기 들어 광주와 전남도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보단 기능을 통합하는 광주 전남북 메가시티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도 행정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강 시장은 선 기능 통합 후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광주 전남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가기까지의 이 복잡 다단한 문제가 매우 낭비적이니 정부 주도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행정통합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 시도는 그동안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다르게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끼리 지자체 간의 경쟁과 경원과 증오가 더 심해요. 오히려 영남과 호남 간의 그 지자체 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수도권 일극체제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민하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여객기 참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정부는 트라우마 치유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 참사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어제 일 같다며 여전한 트라우마를 털어놓습니다.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저희도 지금 뭐 6개월 넘었지만 지금도 수면제 없으면 잠을 자기 힘들고. 실제 사고 다음 날부터 공항에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은 현재까지 260여 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91%가 유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례 이후 유족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가 이제 시신 검안 혹은 인도 장례 절차가 끝나고 현실감이 많이 돌아오셔서 수면 문제나 우울, 불안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사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본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시는 분들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마음 안심 버스 등 공항 내 현장 상담 창구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렇게 개인 상담실도 마련돼 이렇게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의 초기 상담 결과는 유가족 거주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서 특히 고위험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간 1:1 전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이웃들이 보낸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싼 철조망 아래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 주변에 흰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참사 유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공항 한켠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이 탑처럼 쌓였습니다. 생수와 라면, 핫팩 등 갖가지 생필품들로 참사 이후 물품 기부는 400건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일단 물품을 또 지금도 후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 전화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익명의 기부자가 유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곳곳에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분향소 운영이 연장되면서 아직도 현장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은 참사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녹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고 공항 내부와 시설 청소를 돕는 등 위로를 보태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와서 또 그 고인들의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목포에 근처에 살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슬픔을 보듬듯 흰 눈이 덮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흐르는 시간 위에 애도의 마음은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막 그 통곡을 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막 뭉클해서 어쩔 바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려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여당을 향한 비판도 거셉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방을 지켜본 시민들.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와 공수처의 갈팡질팡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선 체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수사기관도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좀 이왕 그렇게 다 결론이 났으면 강력하게 해가지고는 체포를 하면 해야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을 향해서도
잘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국민의힘 좀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난국을 좀 해체하지. 너무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또 한 사람을 위한 국회인가, 지금 선결해야 될 때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런 거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특히 내란 사태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순천 출신임을 강조함에도 지역 현안에 침묵하거나 정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 지난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남을 봤을 때 뭐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이번 탄핵 전공이나 좀 더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 공방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진 국정 혼란에 지역민의 피로와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